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토픽은 바로 요건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오후에 보도자료 하나 내놨는데 이게 아주 언론이며 커뮤니티며 아주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예요. 무슨 내용이냐? 재건축 사업 앞으로는 쉽게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 재건축 연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무튼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재건축 준비하던 단지들이 오락가락했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사실 좋았다 한 적은 없었네요. 근데 이제 40년 재건축 연한 얘기 나올 때 이제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단지들은 90년대 아파트들이 주로 지어진 강북권역에 오히려 재건축 사업을 늦추게 되는 효과를 내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재건축 예상되는 아파트들, 송파권역이나 아니면 양천구 쪽, 목동의 아파트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크게 재건축 연한을 늘린다고 해서 크게 늦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40년으로 늘리는 건 아닐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이제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좀 이렇게 붙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자, 토픽 3개가 이거예요. 현지 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겠다. 재건축 필요성의 검증을 강화하겠다.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확대해서 사회적 자원을 낭비를 방지하겠다. 자,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뜻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전진단 하는 거 전문가가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 수준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진단을 보겠다.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 할 때도 재건축이 정말 필요해서 재건축하는 건지 따져보겠다. 검증을 의무화하겠다. 검토하는 거, 적정성 검토하는 거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기준에 있어서도 구조 안전성을 중요시하게끔 볼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너질 것 같은 것들, 이런 거 비중을 높여서 안전진단을 할 거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서 재건축하겠다. 이런 것들 용납하지 않겠다. 그걸 갖다 이제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뒤에 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면에 있는 말은 재건축 어지간해서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재건축 사업은 엄밀히 얘기하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집 지어놓은 거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 어차피 소유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남의 집값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폭등하는 이 진원지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재건축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 약간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결정한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 기준이 계속 완화되었으며,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쉽게 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게끔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서 안전진단이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는 게 일단 옳지 않다라고 새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 재건축을 통해서 그냥 유지보수해가면 쓸 수 있는데 괜히 헐고 새로 짓는다. 사회적 자원 낭비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겠다. 결국 뭐 내용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전진단을 정말 빡세게 해서 재건축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하겠다. 민간시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겠다. 그런 의지로 딱 읽히죠. 자, 국토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11페이지짜리인데 보면 뭐 결국 그런 내용들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국가 공공기관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개입해야 되는가, 뭐 그걸 통해서 어떤 장점이 생길 수가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거죠. 지금 목동이라든가 송파구 쪽에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진단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제 거기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보도자료에서 보면 결국은 그래서 변경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떤 단지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의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를 지금 해서 이제 안전진단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들 중에서 안전진단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의뢰가 됐다고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바뀐 데부터는 이 바뀌는 개정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개정되기 힘든, 그러니까 쉽게 안전진단 통과되기 힘든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시행을 언제 하느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보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21일이면 언제예요? 오늘이 20날이니까 당장 내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했던 데들 그냥 다들 지금 박살을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들마다 지금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안전진단 받아서 가는 데들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제가 뭐 재건축 단지별로 뭐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해서 일단 좀 기사를 꼽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사에서는 목동 상계 재건축이 패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사들 조금 내용 보면 자, 이 기사에서 정리해놓은 내용들은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일단 뭐 각 구청의 자료를 취합해서 언론사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니까 볼게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한 단지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압구정 현대, 개포우성 1, 2차, 뭐 대치은마, 반포미도, 방배 임광 1, 2차 등등, 송파 미성, 대림 가락 등등. 여의도에서는 대교 3부, 장미 서울, 뭐 이런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아파트도 있고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나 상계주공 5단지 같은 데가 보이네요. 근데 아직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하지 않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일 것 같은데요.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단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기사에서 보면 올림픽 선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재건축한다 말이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뭐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데들도 지금 다 변경된 안전진단 내용에 따라 가면 구조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랬으니까,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아파트 멀쩡해요 하면 아까 봤던 내용대로 지금 뭐 재건축하지 못하고 유지보수해서, 예, 유지보수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 재건축 사업이 엄청나게, 예, 늦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이 발표가 아까 오후 3시에 나왔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오후에 나오고 나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아파트 단지별로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해관계인들, 또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가격들 어쨌거나 쫓아가면서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재건축 아파트들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단지별로 좀 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분들을 조금 검토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신문사에서 대충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안전진단 미진행 가구에서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양천, 예, 목동 쪽이 제일 많고요. 24,358. 영등포, 여의도죠. 여기가 8,100. 그 다음에 강동구가 8,500 정도, 노원구도 8,700 정도 많네요. 그리고 송파구도 8,200 정도 되고요. 강남구도 7,000 정도 돼요. 근데 서초는 2,200. 서초는 얼마 안 맞네요. 예, 그리고 뭐 서대문, 동대문 2,200. 일단 가장 타격이 큰 걸로 보이는 건 일단 양천구랑, 예, 그 다음에 뭐 영등포, 송파, 강동, 노원은 비슷비슷합니다. 강남도 일부.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느냐, 이게 결국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안전진단 받아서 재건축하려고 했던, 예, 이제 80년대산, 90년대산, 이제 주로 80년대산 아파트들이 재건축하기가 만만치 않아졌다. 예, 그런 결론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나오고 나서 뭐 오늘 지금 부동산 스토리 카페에는, 또는 부동산 커뮤니티의 뭐 채팅방이나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해 보니까 신축들 또는 분양권들, 지금 새 아파트들 이런 애들 날라가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호가 더 올라가겠네요.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봐야죠. 예,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 서울시의 정비구역들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서 재개발 사업들도, 예, 멈춰선 데들이 많아요. 예, 이런 지역들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한다라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 뭐 재개발을 통해서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저층 중심의 이런 주거 시설들을 만든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해제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가 앞으로 도심지 안에서 결국 손꼽히는, 그러니까 손꼽힌다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결국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역들이 될 것이다. 희소가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시장도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지들을 이런 식으로 공공이 개입해서 재건축을 좀, 뭐 표현은 그거죠. 아까 표현은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은 구조 안전성 봐가면서 공공이 개입해서 쉽게 재건축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개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파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선택, 뭐 정부에서는 나름 선택이고, 예, 정책적인 판단이겠죠.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예,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른 뉴스들을 좀 봤는데 썩 눈에 들어온 뉴스가 없어서 이 뉴스 하나 정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